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밀 초음파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입체 초음파 때 따라가셔야 됩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삼성제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다지증, 합지증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선천적인 기형이 아기들한테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정밀 초음파로 발견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는 저희 친구들이 아니, 그러면은 정밀 초음파 왜 보는 거냐? 정밀 초음파는 뭐가 보이냐? 이걸 물어보길래 아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또 설명을 드려야겠다 해서 네. 오늘 영상을 좀 형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정밀 초음파가 이제 말 그대로 정밀하게 보는 초음파인데 평소에 산부인과 의사가 사용하는 정밀 초음파랑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밀 초음파랑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다른지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정밀 초음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보는 검사고 얼마나 정확한가 이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의사들이 얘기하는 정밀 초음파는 뭐예요?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정밀 초음파는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스크리닝 울트라소노그래피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에게 기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본다, 이런 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언제 시행을 하는 거냐면 이거는 임신 20주에서 24주 사이, 임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아기가 이제 너무 커지고 양수 양이 적어서 이제 공간이 좀 작다 보면 정확하게 다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임신 중기 한 20주에서 24주 사이에는 태아가 뱃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관찰하기 딱 좋은 주스여서 이때 이제 정밀 초음파를 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게 되는데 기형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이상하게 생기는 것도 기형이지만 우리가 이제 기능적인 이상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정밀 초음파에서 보는 거는 기능적인 기형이 아니라 구조적인 기형을 확인하려고 하는 검사입니다. 그게 우리가 모양만 보는 거기 때문에 두뇌의 기능까지는 할 수 없어요. 머리부터 보면은 이제 두뇌를 보게 되고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면서 얼굴도 봅니다. 얼굴은 뭐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얼굴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구순구 계열. 아, 그렇죠. 네. 여기가 원래는 임신 초기에는 벌어져 있다가 이제 모이면서 만나게 되잖아요. 덜 만난 아이들이 있는 경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피부에만 살짝 이제 구순열만 있는 경우는 미용상의 문제는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입천장까지 좀 덜 붙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삼키는 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돼야 됩니다. 네, 이게 심한 애들은 목젖까지도 갈라지거든요. 삼키는 게 자꾸 기도로 넘어가서 살에 들려서 폐렴 걸리고 맞아요. 그리고 언어 발달에도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머리 크기도 재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머리 크기는 뭐 자연분만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보려고 하는 머리 크기가 아니고 다른 몸에 비해서 뭐 너무 크거나 소외증 이런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가슴. 가슴에는 중요한 장기들이 심장과 폐, 심장 안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심기형, 그다음에 폐에도 기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심장이 가운데서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형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들 어디가 좀 좁아져 있는 건 없나, 그래서 뭐 방향은 잘 맞게 잘 나가고 있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게 되고, 흉선이라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퇴화가 되는 장기 중에 하나인데 흉선의 크기도 적당한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밑으로 더 내려오면은 이제 배 중에서 이제 간이 가장 큰 장기니까 간도 보고요. 그 안에 담낭도 보고 위, 장, 콩팥, 방광 이렇게 다 관찰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탯줄도 있죠. 엄마의 탯줄이랑 배꼽이랑 연결되는 이제 배꼽 탈장이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골반을 지나가지고 이제 뼈도 관찰을 합니다. 뼈에서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뼈 길이가 괜찮은지, 주스에 맞게 잘 크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많은 분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손가락, 발가락 개수도 이제 이때 세게 돼요. 근데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액체가 까맣게 보이고 고체가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뼈가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양수는 검게 보이고, 살은 약간 고체긴 하지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음영이 좀 있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 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합지증 같은 경우 뼈는 5개가 다 있는데 손가락이 잘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좀 붙어 있는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간혹 뼈가 없는 다지증, 그렇죠. 살만 있는 경우 있죠. 살만 튀어나온 다지증 같은 경우는 그게 초음파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뱃속의 환경도 봅니다. 그래서 양수, 양도 보게 되고, 그 탯줄 어디 꼬인 건 없는지, 태반의 위치, 자궁 경부 길이까지 확인을 해요. 정밀 초음파를 볼 때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질식 초음파로 자궁 경부 길이를 보자고 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이 자궁 경부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산의 위험도가 좀 높아져서 우리가 미리 확인을 하고자 정밀 초음파 볼 때 질 초음파로 경부 길이를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많잖아요, 보는 네. 게.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면 빨리 보면은 뭐 15분에서 20분. 빨리 봐야. 네.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게 되고 네. 단태아일 때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다태아로 넘어가면 힘듭니다. 우리가 다태아들 정밀 초음파 볼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오늘 다 못 볼 수 있고 되게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막 2시간 넘게 보시는 경우도 있고 간혹 다태아에서 기형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얘기는 정말 뭐 기형이 많은 것보다는 발견을 못 해가지고 미리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정밀 초음파가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통계도 있나요? 정확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50%에서 8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0%라고 나오는 거는 장기별로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복부에 있는 장기 같은 경우는 성인들도 초음파로 검사할 때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CT나 MRI를 찍어야 정확하게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그런 검사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초음파로만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높게 안 나올 수 있다. 장기별로 어떤 거는 이제 비교적 정확하게 80% 90%까지도 정확도가 있지만 한 50%밖에 안 나오는 장기들도 있다. 우리가 CT나 MRI는 어디 통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혀서 나오는 거지만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검사자에 따라서도 정확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에 따라서도 심장을 봐야 되는데 계속 엎드려 있다. 그러면은 이제 척추뼈나 이런 데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확도가 이제 100%는 안 된다. 미리 설명을 다 드리기는 해요. 환자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잘 몰랐던 기형이 태어났을 때 발견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거면 왜 하냐? 우리가 이제 모든 기형을 다 발견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을 맞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자. 네. 이게 목적이거든요. 특히 이제 심장이나 머리, 그 다음에 이제 신장 같은 우리 생명이나 직결되는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전문 진료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빨리 발견을 못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태어나면은 흔히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미리 발견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분만을 하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초음파만 보면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는 임신한 상태로 뱃속에 있는 태아의 MRI를 촬영하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임신 초기에 정밀 초음파 보러 간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그렇죠. 있는데 그건 네. 뭐예요? 임신 초기에 보는 정밀 초음파는 임신 중기에 시행한 정밀 초음파랑은 조금 달라요. 임신 초기에 시행하는 정밀 초음파는 태아의 염색체 수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검사입니다. 보통 한 11주, 12주 사이에 많이 하는데 이때 태아의 목둘레 투명대 두께를 측정을 해요. 이 두께가 좀 어느 기준보다 두껍다 이렇게 나오면은 태아의 염색체 수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검사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그때는 태아의 크기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목둘레 투명대 두께 자체가 굉장히 얇아요. 그럼 정상치는 몇 미리까지? 보통 우리가 3mm보다 얇으면 정상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확대해서 찍어야 되고 아기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얇게 나오고 조금만 이렇게 해도 두껍게 나와요. 맞아. 그래서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입체 초음파가 정밀 초음파 아니냐? 입체로 보이니까. 그렇죠. 차이가 뭐예요? 입체 초음파는 쉽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겼나 보는 거예요. 증명사진이네. 약간 그 서비스적인 면이 좀 있죠. 아. 이 입체 초음파는 피부 표면을 봐요.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주로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이제 손이랑 발도 찍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입체 초음파는 정밀 초음파보다 조금 더 늦게 봅니다. 한 달 정도. 25주 정도가 지나야 아이들이 살이 좀 올라요. 이때가 뭐랑 겹치냐면 임신성 당뇨 검사랑 겹쳐요. 시기가. 그래서 임신성 당뇨 검사할 때 우리가 병원에서 대기 1시간 동안 하니까 심심하니까 그때 이제 입체 초음파도 보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정밀 초음파를 입체 초음파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늘 애기 얼굴 보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시꺼먼 화면만 계속 보여줘. 그래도 오래 걸려. 근데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정밀 초음파는 기형을 발견하는 검사라서 일반인이 보기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다. 대신에 입체 초음파는 이렇게 봤을 때 재밌다. 두 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밀 초음파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입체 초음파 때 따라가셔야 됩니다. 맞아요. 왜냐면 정밀 초음파 때 따라와서 졸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잘못 따라가가지고. 안 돼, 큰일 나. 와, 그러면 또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병원 갈 때마다 찍는 초음파는 또 뭐냐?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는 게 미국 같은 데는 임신하고 나서 태어나기 전까지 초음파를 한 3번 정도밖에 안 봐요. 처음에 임신 잘 됐나? 정밀 초음파, 마지막에 아기 위치랑 몸무게
우리나라는 이제 진료 보러 갈 때마다 초음파를 보게 되고, 진료 보러 갈 때는 간단하게 보죠. 보통 그냥 성장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특히 임신 10주 이전에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배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임신 10주까지는 질초음파로 많이 보게 되고 10주 이후부터는 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검사법들이 100% 정확한 게 없잖아요. 맞아요. 최대한 하나의 이상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하면서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밀 초음파를 본다는데 무슨 검사인지, 입체 초음파는 뭔지 이런 거를 좀 미리 알고 가시면 가서 좀 덜 지루하실 수 있어요. 결과 설명해 주실 때 그걸 이해하기도 되게 좋을 겁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제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한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